6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1장 결혼 생활의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방법. 75년 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테바의 백작인 마리 외제니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조언자들은 그녀가 보잘것없는 스페인 백작의 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은서했다. 그래서요. 그녀의 우아함, 젊음, 매력, 아름다움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왕좌에서 했던 연설에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전체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여성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폴레옹과 그의 신부는 건강했고 부유했고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웠으며 흠모를 받았다. 완벽한 로맨스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셈이다. 역사적으로도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불꽃이 이보다 더 밝게 타오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플싸 그 성스러운 불꽃은 차츰 꺼져갔고 차가워지고 결국은 잿더미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외제니를 프랑스 황후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의 힘도 황제라는 권력도 프랑스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잔소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질투에 눈이 멀고 의심에 사로잡힌 외제니는 나폴레옹의 명령을 무시했다. 심지어 그의 사생활도 허용하지 않았다. 외제니는 나폴레옹이 국사를 돌보고 있는 중에도 거리낌 없이 그의 사무실을 들락날락했다. 중요한 토론 중에도 함부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나폴레옹이 다른 여성과 어울릴까봐 두려워했기에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다. 외제니는 여동생에게 달려가 남편의 흉을 보는 일도 많았다. 그녀는 계속 불평하고 울고 잔소리하고 위협했다. 서재로 밀고 들어가 나폴레옹에게 고함을 치며 비난하기도 했다. 10개가 넘는 호화로운 궁전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황제이기도 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외제니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대답해 보기로 하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라인하트의 흥미로운 책 나폴레옹과 외제니 제국의 흡입극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밤에 자주 쪽문을 통해 몰래 나가곤 했다. 중절모를 지그시 눌러쓰고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동반한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실제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파리를 쏘다니며 어릴 때 동화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거리들을 보기도 하고 황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다면 맛보았을 수도 있는 공기를 들어마시기도 했다. 이것이 외제니의 잔소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그녀가 프랑스 왕좌에 앉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황후라는 지위도 외적인 아름다움도 잔소리라는 독가스 앞에서 죽어가는 사랑을 되살려내지는 못했다. 외제니는 구약 성서의 욥처럼 소리를 높여 구슬피 울었다.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일이 내게 닥쳤다. 자신에게 닥쳤다고?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그 가련한 여성은 질투와 잔소리를 통해 스스로에게 불행을 불러왔다. 지옥의 모든 악마들이 발명한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끔찍한 장치들 중에서도 잔소리가 가장 치명적인 장치이다. 잔소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킹코브라의 독처럼 그것은 항상 사랑을 파괴하고 죽여버린다. 레프 톨스토이의 아내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죽기 전 두 딸 앞에서 고백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 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고만 있었다. 딸들은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끊임없는 불평과 끝없는 비판과 끝을 모르는 잔소리로 아버지를 죽음에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톨스토이와 아내의 삶은 어느 면으로 보나 행복해야 했다. 톨스토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걸작 중에서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는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톨스토이가 워낙 유명했던 나머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그를 따라다니며 톨스토이가 했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톨스토이가 그저
이제 자러 가야겠군. 과 같은 정말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기록에 남았다. 지금 러시아 정부는 톨스토이가 썼던 모든 문장들을 인쇄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글은 100권을 채우고도 남을 기세다.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는 명성뿐 아니라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거기에 더해 아이들도 있었다. 이보다 더 화려했던 결혼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행복이 너무도 완벽하고 강렬하여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이 행복이 오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톨스토이가 조금씩 변해간 것이다. 결국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쓴 위대한 책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평화를 설교하고 전쟁과 가난을 없애자는 팸플릿을 쓰며 평생을 보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 살인을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 톨스토이는 진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청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하고 나무를 베고 건초를 쌓았다. 자신의 신발을 만들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나무 그릇에 밥을 먹었으며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레프 톨스토이의 삶은 비극이다. 비극의 원인은 결혼이었다. 그의 아내는 사치를 좋아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사치를 경멸했다. 아내는 명성과 사람들의 갈채를 갈구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은 톨스토이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내는 돈과 재산을 원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재산과 사적 소유는 죄라고 믿었다. 오랫동안 아내는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소리질렀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책을 발행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조작 권료도 받지 않고 주려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책들이 가져다 둘 돈을 팔았다. 톨스토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녀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입에는 아편을 달고 바닥을 구르며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우물에 떨어져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장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다. 이미 말했듯이 처음 결혼했을 때 이들은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48년이 지난 후 톨스토이는 아내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저녁 때 이따금씩 늙고 상심한 아내는 사랑을 갈구하며 톨스토이에게 와서 그의 곁에 앉아 50년 전 남편이 일기에 썼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간청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을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들었다. 그러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오래전 그들이 꿈꾸었던 낭만적인 삶과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끔찍하게 다른지. 82세가 된 톨스토이는 더 이상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가정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 1910년 10월 어느 눈 오던 밤 톨스토이는 아내를 피해 추위와 어둠 속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로부터 11일 후 톨스토이는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있는 곳에 그의 아내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잔소리와 불평과 히스테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독자들은 톨스토이의 아내가 잔소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요점을 벗어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잔소리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잔소리로 인해 나쁜 상황이 더 나빠졌는가? 제가 생각해도 전 미쳤었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